안녕하세요. 서초 50플러스에서 미나를 말하려고 온 홍안이라고 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렸거든요. 연필을 잡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초반에 우리 전통 미나를 만났어요. 처음에 전통자수부터 시작했는데 그 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나로 넘어와서 지금 미나 선생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나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기원과 발생부터 좀 짚어 나가야 되죠. 어떤 학문을 하면서는 항상 그 역사와 기원 뭐 이런 걸 좀 파내는 게 좀 필요해요. 서양 미술의 기원은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소그림 이런 거 생각나시죠? 주황색 뭐 뭘로 그렸는지 굉장히 오래도록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미나의 기원은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아요. 한 200년 정도로 보는데 가보개혁에 큰 타이틀이 있어요. 큰 목차 중에 우리가 이제 미나에 적용할 만한 목차는 신분제 철폐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살기 편하게 된 큰 이유가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상승, 수직 상승이 좀 쉬웠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관점의 차이인데 이 신분제가 철폐된 큰 이유가 가보개혁도 있지만 뒤로 생각하다 보면 한국전쟁의 역할도 있대요. 도시로 편중되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도시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시골에서 노비였어 이런 얘기를 안 한대요. 나 양반이었어. 뭐 이래가지고 전부 이제 평준화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게 사회적으로 이 평준화가 된 그런 이제 시대적인 맥락들이 있대요. 미나를 이제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냐 요걸 좀 밝혀보자면 가부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중인과 서민 뭐 이런 민초들이 돈을 벌었어요. 상업이 이제 발달해서 그래서 돈을 벌면 이제 걸어다니던 집신신고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비싼 비단 옷을 입고 가마도 타게 되고 큰 집에 살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양반들이 그린 그림을 집에 양반집에 있는 그림을 나도 좀 갖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가지지? 그거를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고 임금한테 하사받은 그 귀족들의 그림을 나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해서 한쟁이들 이름이 없다는 거는 민화에 이름이 없다는 거는 낙관이 없고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이 그림새 계통에 있어서는 누가 그렸다는 것보다는 그 그림의 작품성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어떤 쪽에서 이 민화를 좀 굉장히 두드러지게 평가를 하느냐면 초근대적 미술 디자인 감각 표현이 굉장한 거예요. 역원근법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냥 원근법은 멀고 가까운 걸 표시하잖아요. 근데 역원근법은 책을 그리는데 뒤쪽이 커져. 뒤쪽이 커지고 앞쪽이 짧고 줄어들고 막 붕 떠 있고 이런 시각화적인 표현을 많이 했어요. 자꾸 미나를 보러 다니시면 그런 게 눈에 띄는데 자유로운 서문과 색채의 표현은 정말 피카소를 능가하고 절판된 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그런 책이 있는데 세계가 놀란 우리의 옛그림 그런 게 도서관 이제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장고에서 신청해서 그 책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찍어놨는데 대출 안 해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세계가 놀란 우리의 옛그림 그 책을 제가 한 15년 전쯤에 보고 나서 아 나는 미나를 해야 되겠다 딱 결심한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기서 본 그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나는 본이에요. 이따가 실기에서 본이 뭔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좀 확장성도 있고 저같이 교직에 있던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이 있구나 발견한 다음에 나는 이거를 500만 명한테 가르칠 수 있겠다 결심한 이제 계기가 되죠. 초를 마련하기 위한 밑작업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동양학과에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려면 교수님하고 디스커션을 해요. 사진을 찍어와라. 꽃을 그리고 싶으면 사진을 찍어와라. 그걸 스케치를 해라. 그리고 교수님한테 이제 엄청 까이고 너 이거 정신 차릴래? 뭐 언제부터 할래? 막 이렇게 정신 차려 소리 500번 듣고 본을 그리는데 그걸 초라고 그래. 기초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미나는 그 작업이 생략돼 있고 선생님이 본을 줘요. 그리고 손질을 대고 그린단 말이죠. 얼마나 시간의 축지법이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변학대가 되고 일반화가 용이하다. 많이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많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제가 초등학생부터 양로원까지 84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가르치러 다닐 수 있었던 게 바로 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현대적이고 도식화. 도식화는 이제 모란도처럼 디테일이 아니고 땅땅 크게 선을 축약해서 만든 디자인적인 그런 구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그렸는지 모른다는 거. 낙관이 없고, 동양화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도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빨간 거 그런 거 보셨죠?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막 사인같이 한자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미나는 그런 게 없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더 분야를 확장하자면 이제 도화사들이 그린 궁궐 그림도 많아요. 이제 미나 준비물로 넘어갈 텐데, 준비물이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처음에 수감 분체로 배웠는데 그냥 분체라고 말해요. 분체는 가루, 광물질 가루인데 이제 접시에 놓고 악교와 물을 섞어서 갈아서 이제 채색을 하는데, 봉체는 뭐냐면 칼라 먹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 칼라로 이렇게 된 봉이야, 봉. 그거는 물에서 그냥 이렇게 사기 접시에 갈거든요. 그리고 먹물도 아무래도 조금 좋은 걸 쓰면 발색이 좀 좋죠. 근데 일반적인 문방구에서 파는 거 쓰셔도 선만 그리니까 상관없어요. 악교도 이제 조제해서 쓰는 악교가 있고, 물악교, 파는 악교, 병에 담아있는 거. 그리고 접시도 뭐 반찬 그릇 쓰셔도 되고, 사기 접시 좋긴 한데 좀 무게가 있어서. 순지의 악교포수, 백반첨가해서 커피물 싹 드리고, 이거는 요즘 뭐 유튜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다 보고 싹 이제 해오시더라고요. 그려보기 순서는 팁만 좀 말씀드리고 앉아서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본을 뒤에 대는 거 아까 얘기 드렸죠? 본하고 순지를 얹어서 선 그리고 붓의 속도, 선 연습도 좀 해드리고 먹물로 공간 채우고 채색을 할 거예요. 붓 사용법도 기초 선 그리기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식으로 먹물 선 그리는 거 한 8가지 해드리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고, 붓 사용법하고 먹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세팅하고 실습하러 가볼게요. 서초오식 BTS. 오늘 그려볼 까치호랑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나 호랑이 이렇게 구글 치시면 정말 예전보다 많이 있어요. 예전엔 정말 없었어요. 근데 뭐 봅시다. 까치호랑이 한국말 이렇게 쓰고, 한문으로는 자코도, 호랑이, 까치, 자코도라고도 하고 호작도라고도 해요. 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그림 그리러 와서 이렇게 그러고, 선생님 이거 맞아요? 그렇게 쓰고,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러자. 근데 미술계통, 아트계통은 다 맞아요. 다 맞고 틀리는 건 없고, 대신 이제 좋은 예쁜 답을 찾아가는 거래요. 좋은 답.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한 3, 4년 배우러 오셨어도 선생님 이거 맞아요? 매주 그러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 호랑이 그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 아우 이거 너무 촌스럽게 이름 너무 크게 썼어요. 줄일게. 맨 처음에 이거 호랑이 배우러 갈 때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이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더 풋풋하고 좋은 느낌이에요. 교과서에도 나온 그림이라서 이거 보시면 되게 좋아하셔요. 이 그림이 뜻하는 아주 서민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갑오개혁 때 이제 서민들이 힘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힘을 가져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해학적인 희화화된 그런 표현을, 속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없는 똑똑한 영민한 까치가 힘이 있지만 어리석은 양반을 우롱하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눈동자가 좀 바보스럽게 약간 조금 어리석게 보이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더 그렇네.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런 뜻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호랑이다 하고 보니까 호랑이지, 얘는 사실 무늬가 표범이죠. 그건 왜 이런 착오가 났을까요? 호랑이 그림 절대 아니고 표범 무늬 그려놓고 왜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시대 말기에 표범 무늬를 가진 호랑이 그림이 유행을 했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줄무늬의 밑에 동글동글 표범 무늬 복합된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이실 거예요. 호랑이 그림 보통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동적인 자세가 표현되어 있죠. 얘도 동글동글 무늬라 표범이다. 근데 호랑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개목이 있고 까치가 있고 손립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것도 포스터로 많이 나온 그림인데, 이 발의 표현 이거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재밌죠. 그리고 나무의 표현도 재밌고, 까치가 아주 4마리가 아주 격동적으로 달려들고, 새끼가 하나 둘 셋, 눈이 아주 빨갛고 혀가 빨갛게 되어 있는 호랑이. 여기도 동글무늬가 요 정도 보이죠. 얘도 완벽한 표범이다. 얼굴이 아주 화가 났다. 까치가 뭔가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림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이 그림에서 이제 잘 보아야 될 거는, 호랑이가 겁을 먹었어. 겁을 먹어가지고 꼬리를, 이게 꼬리예요, 다리 사이로 이렇게 숨기고, 얘가 뭐라 그러는데 막 혼나는 표정. 그래서 되게 재밌죠. 이런 거 이제 신선도. 예전 젊었을 때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상해, 무서워 이랬는데,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도 우리의 것이구나,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서 미나가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속뜻 아까 얘기한 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정신성.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민족의 얼과 넋이 굉장히 훌륭하고 과학적이고 또 예술적인 창작성이 돋보이고 정신성이 드러나는 그림이라는 걸 말해야 돼요. 이거 정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까치호랑이 소개 다 했고요. 설명도 했고, 이제 실기를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세팅해서 넘어가 봅시다. 서초호식 BTS. 까치호랑이 그림과 부채를 채색하기 전에 제가 부채를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많이 가져오진 못했어요. 부채 시즌이 여름, 가을이 선선해서 조금 지난 철지난 감이 있긴 한데,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어린이 미나교실의 체험교실 원데이로 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에서도 제가 부채를 많이 그려요. 왜 그러냐면 들고 설명하기가 용이해요. 그림 큰 거는 액자잖아요. 액자나 족자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연필로 본을 뜨셔도 되고, 저는 그냥 붓으로 그려서 채색하는 걸 보여드리기도 해요. 이거는 완성된 것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본을 뜨겠죠. 10분, 20분 발송을 하자면 하루에 이거를 한 20-30개 그리는데, 최대 많이 그려본 거는 2박 3일에 한 80개 그려본 적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재미있으면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조금 이따 여기다 채색을 좀 해볼 거고요. 이건 연화도예요. 부채 모양도 좀 다르죠. 손녀 부채 같긴 한데, 처음 배우러 다닐 때 배웠는데요, 연화도 꽃이 있고 호빵같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시원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반드시 불결하고 하지는 않아요. 여름에 시원한 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란도 수업에 이제 여름 시즌에 하는 건데, 모란의 뜻은 부귀영화, 잘 살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부채 보여드릴 건데, 이건 좀 작품전이나 그런 공모전에 낼 만한 그런 건데, 백로 그림인데 고목에 올라 앉아있는 백로 그림이에요. 혼자 이제 비 오는, 바람 부는 날에 혼자 앉아있는데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느낌. 이 고목의 표현을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리면, 학생분들이 흰색 칠하시고 이 선도 제가 좀 도와드리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큰 부채가 훨씬 멋있긴 해요. 근데 작은 부채 선호하시면 또 이렇게 작게도 해요. 색깔 칠하는 거는 정말 한 10분도 안 걸리죠. 효과 면에서 탁월한 거죠. 이제 그림의 진수를 찾아가다 보면은 마냥 미나에서 머물지 않고 한국 화론, 한국 그림의 역사 가다가 중국 화론, 중국 그림의 역사로 살짝 가기도 해요. 흰색을 그리고 이 가는 선을 그렸어요. 가는 선을 그리자면 어떤 기법이 필요하냐면 부채 바닥이 고리졌어요. 고리졌기 때문에 똑바른 선을 그리기 쉽지 않아요. 물결같이 붓을 띄었다 가라앉았다 띄었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그 리드미컬한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나비는 변종이 많아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왼쪽 오른쪽이 무늬가 다르게도 나오고 무당벌레처럼 뭐 변종이 많다는 거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좀 얘기해 드리면 또 굉장히 좋아하셔요. 서초오십 BTS. 이쪽 부분과 소나무 솔잎 치는 거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서초오십 BTS. 이제부터 이 부채에 그려놓은 까치호랑이 채색을 좀 할 거예요. 채색은 개인차가 있어요. 채색하는 시간의 개인차. 저는 손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 정말 작은 시간, 조금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려서 최대한 많이 그려보긴 할 건데 포인트가 되는 곳에 대한 물감 설명과 여기 소나무 등걸 표현 조그맣한 거 여기다 입힐 거고 채색을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미나 부채 까치호랑이를 그려봤어요. 전부 다 완성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기회로 다시 만나서 전통 미나를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